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중국 자동차 쓰나미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22년 중국 자동차 수출 순위입니다. 세계 2위로 등극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와, 이게 말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100만 대 정도 수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20년.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311만 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불과 2년 만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은 374만 대를 수출하다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50만 대까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말입니다. 2년 사이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무려 211만 대가 늘어났잖아요. 배수도 3배가 됐습니다. 3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독일도 2020년에 265만 대를 수출을 했습니다만은 2022년도에는 261만 대입니다. 대한민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에 189만 대를 수출을 했는데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예, 독일이나 일본하고 달리 208만 대까지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만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야, 이대로면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등도 멀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점점 퇴출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가 빨리 퇴출이 될까요? 일본이 빨리 될까요? 독일이 빨리 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빨리 될까요? 시장은 경쟁을 해봐야지 알지만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 더 빨리 퇴출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지금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런 징조가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말입니다. 엄청난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용선료를 나타낸 겁니다. 용선료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8년에는요 용선료가 15,000달러 정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6,500 CEU급 선박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15,000달러 하던 것이 2022년에는 여러분 11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11만 달러.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왜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갔을까요?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가 777척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공간도 402만 9,252 CEU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배를 402만 9,252 CEU만큼 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대란까지 터지면서 이 쉽게 말하면 자동차 선박, 운송 선박이 749척으로 줄어들었고요. 공간도 394만 796CU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엔 늘렸어요. 늘리긴 늘렸죠. 왜? 차량용 반도체 수입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빨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55척으로 늘었고요. 공간도 398만 6181CU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느는 게 쉽게 말하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용선료가 이게 15,5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021년이 되니까 지금 자동차 그동안 보복 소비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확 늘어나고 배는 확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용선료는 순식간에 2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2021년에는 3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용선료가 이제 2022년에는요. 배도 늘었고 공간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용선료도 11만 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11만 달러까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동차 수출하는 사람들이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게 완전히 단독으로 유럽으로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쪽으로 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르노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르노 자동차는. 르노 자동차는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출을 못한다는 뜻이 돼요. 물론 미국 자동차가 아직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니까 우리는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자동차 운반선까지도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이대로라면 지금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수출을 또 막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쌍용 자동차도 유럽의 수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요. 이제 큰 배는 중국이 다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해버렸으니 작은 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배라도. 예를 들어 자동차 운반선 3000 CEU급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금 많아졌거든요. 이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왜냐하면 작은 선박일수록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괜찮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이런데 전기 자동차로 가면 심각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엔진을 개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잘 개발하는 나라의 자동차가 전 세계를 제패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요. 전기자동차는 장난감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그야말로 엔진 대신에 전기차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냥 자동차 만들면 끝이에요. 중국은 바로 이 부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전기 자동차는 1등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기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끊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산업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기 자동차는 마구마구 찍어내면서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금 쓰나미처럼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의 자동차는 대부분, 중국의 자동차는 대부분 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거든요. 미국 쪽으로 수출보다. 물론 테슬라의 자동차도 중국에서 만듭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 자체도 테슬라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굳이 중국 거를 미국까지 가져가지는 않지요. 유럽으로 수출을 하겠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보호가 되고요. 게다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글로비스라는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시간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 말입니다. 전기 버스나 전기 용달차 뭐 이쪽은 벌써 중국이 굉장히 많이 잠식을 했거든요. 이거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위협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는요. 쉽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협이 엄청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나 혹은 친환경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의 어떤 쓰나미 이것을 이길 수 있거든요. 결국 초격차 기술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전기차에 투자했듯이 우리도 전기차에 투자를 굉장히 서둘러야 되고요. 여기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핵심을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항복이라는 걸 모르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워낙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을런지 우리는 초격차 기술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초격차 기술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가격 쓰나미를 물리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기 때 확실하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회를 잡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지금 전기나 수소차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요. 친환경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게 투자가 250개 부품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600개의 부품으로까지 2030년까지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60개 부품 정도 생산을 한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요 2030년에 가면 350개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기에 대한 어떤 극복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워낙 빨리 중국은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뒷배가 돼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정부가 이게 민간 주도 성장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